자,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바로 우리 몸의 생식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딱딱한 해부학 시간이 아니에요. 생명의 시작이라는 정말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신기하게도 서로 완전히 다른, 하지만 또 완벽하게 연결된 두 개의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두 개의 평행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각각의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전체적인 생명의 청사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정자의 위대한 마라톤, 그리고 난자의 인내심 있는 주기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돕는 도착을 위한 준비 과정도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두 여정이 만나는 곳에서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바로 남성 생식계, 끊임없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는 정자의 역동적인 대장정, 그 위대한 마라톤의 출발선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자, 정자가 이동하는 전체 경로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게 아주 잘 짜인 하나의 여정 같아요. 먼저 생산 공장인 고환에서 만들어져서 성숙 훈련소인 부고환으로 가죠. 여기서 훈련을 마친 다음엔 정관과 사정관이라는 운송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동해서 최종 출구인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모든 여정의 시작점, 바로 여기 고환입니다. 말 그대로 정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공장에 진짜 신기한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온도예요. 최상의 정자를 만들려면 약간 서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음랑을 이용해서 이 공장 온도를 체온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게 아주 기가 막히게 유지합니다.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고환이라는 공장 안으로 한번 줌인해서 들어가 볼까요? 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정세관이라는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정자들이 고든 세관을 지나서 고환그물이라는 일종의 수집 네트워크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환 수출관이라는 파이프를 통해 드디어 공장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생산 라인이 잘 돌아가려면 아주 중요한 핵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정자가 될 원재료, 정자 형성세포가 있고요. 이 원재료에 영양을 주고 보호막까지 쳐주는 든든한 지원팀, 세르톨리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장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힘,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 관리자, 사이질 세포가 있죠. 이 셋의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최종 생산품, 바로 정자입니다.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각 부분이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머리에는 생명의 청사진인 DNA와 난자의 벽을 뚫기 위한 특수 효소가 들어있고요. 이 중간 부분은 뭐랄까, 에너지를 뿜어내는 엔진실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꼬리는 당연히 긴 여정을 헤쳐나갈 프로펠러죠. 정말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설계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근데 공장에서 막 나왔다고 바로 임무에 투입될 수는 없겠죠? 일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부고환, 성숙훈련소입니다. 여기서 헤엄치는 능력, 즉 운동성을 배우고 긴 여정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거죠. 여기서 비로소 어엿한 하나의 전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자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성의 생식계는 아주 리드미컬하고 또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치거든요. 바로 난자의 인내심 가득한 여정입니다. 난자가 밟게 될 일반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난소에서 발달해서 배출된 다음 자궁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 이동해요. 여기서 만약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자궁이라는 잠재적인 집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질은 이 모든 과정이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난소에서는요, 거의 한 달을 주기로 정말 놀라운 드라마가 한 편씩 펼쳐집니다. 먼저 FSH라는 호르몬이 신호를 보내면 여러 난포들이 쑥쑥 자라는 난포기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LH라는 호르몬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 중에서 딱 하나 선택받은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클라이막스죠. 그리고 난자가 떠난 빈자리는 황체가 되어서 혹시 모른 임신을 준비하는 호르몬을 뿜어내는 황체기로 이어져요.
모든 단계가 정말 칼같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난자를 소중하게 품고 있는 주머니, 바로 이 난포가 어떻게 자라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처음엔 아주 작은 원시 난포에서 시작해서 점점 크기를 키우면서 1차, 2차 난포로 성장해요. 특히 2차 난포 단계가 되면 안에 액체가 찬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배란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가장 큰 성숙 난포가 되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주인공이죠. 정자와 난자의 여정을 각각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둘이 성공적으로 만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하지만 강력하게 서포트해주는 지원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정자의 기나긴 마라톤을 돕는 든든한 지원팀, 바로 부속샘들입니다. 먼저 정낭은 정액의 60에서 70%를 만들면서 영양분을 듬뿍 공급해주고요. 전립샘은 정자가 싫어하는 산성 환경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서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요도구샘은 정자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윤활유까지 뿌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야말로 완벽한 팀워크 아닌가요? 남성 생식계의 또 다른 핵심 구조를 볼게요. 바로 발기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등 쪽에 있는 한 쌍의 음경 세운 몸은 혈액이 꽉 차면서 발기를 일으키는 주된 엔진 역할을 하고요. 그 아래 요도를 스펀지처럼 감싸고 있는 요도 해면체는 발기했을 때 요도가 꽉 눌려서 막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성의 몸에서는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매달 혹시 모를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아늑하고 완벽한 방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과연 무엇이 이 놀라운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자궁주기입니다. 이게 아까 봤던 난소주기랑 정말 완벽하게 발을 맞춰서 진행돼요. 먼저 월경기에 기존에 있던 방을 허물고 새로 준비를 시작하고요. 증식기에는 에스트로겐 덕분에 푹신푹신한 새 내막이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비기에는 프로게스테론의 도움을 받아서 수정란이 와서 뿌리 내리게 가장 완벽한 영양이 풍부한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준비의 핵심은 바로 자궁속막, 우리가 흔히 자궁내막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수정란이 안전하게 착륙해서 뿌리를 내릴 활주로이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매달 새롭게 단장하면서 생명의 시작을 기다리는 정말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정자의 마라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기다려온 난자의 여정. 드디어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두 여정의 최종 목적지, 바로 자궁관 팽대부입니다. 자궁관에서로 가장 넓은 바로 이 공간에서 정말 상상조차 힘든 수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온 단 하나의 정자가 마침내 난자와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나긴 마라톤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생명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는 쉴 새 없이 달리는 역동적인 마라톤이었고, 다른 하나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주기였죠. 그런데 이렇게나 다른 두 시스템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위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협력하고 움직인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고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 몸속에 이런 완벽한 생명의 청사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